교수님, 오늘은 투자 대가,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워렌 버핏이 대만에 투자를 하다가 모두 매도하고 일본 투자 비중을 늘린 현황입니다. 그 이유로 지정학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투자와 지정학적 요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네, 워런 버핏은 미국 사람이고요. 워런 버핏에게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하면 그거는 현재로서는 중국, 대만, 또 러시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워런 버핏이 중국에도 꽤 많이 투자를 했어요. 페트로 차이나라고 하는 국영 석유 회사의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했고 비아디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쓰지 못하게 됐고 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중국에 파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졌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수익률이 예전 같지만 못할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은 당연히 투자자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이 2026년 무렵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아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그런 뜻을 비쳤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만에 있는 TSMC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TSMC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다 빠져나와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지정학적인 위험일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시아에다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아시아가 떠오르는 태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그중에 그럼 어디를 할 거냐. 가장 좋은 데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한국은 핸디캡이 또 있어요. 한국도 위험하고 한국도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대만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국은 또 일본하고의 그 반일 감정 문제가 있어서 지정학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시아 투자의 대안은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일본에 투자를 하면서 일본 주가는 최고치인데 엔화는 반대로 최저인 현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산 가치와 통화 가치는 다른 것일까요? 자산 가치와 통화 가치, 투자 가치 여러 가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엔화는 최약세 상태고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통화 가치와 자산 가치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을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충돌하는 게 아니고 두 개는 동전의 앞뒷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라고 하는 것은 그 엔화로 표시한 자산의 값은, 자산의 숫자는 커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그 강한 엔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건 계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엔화가 지금 가장 약한 상태, 그러니까 그 지난 한 6, 7년간 해왔던 그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금리 또 심지어는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니까 은행들 여러분들 돈 마음대로 빌려가세요. 마음대로 빌려다가 시중에다가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함부로 막 풀려 나가다 보니 당연히 엔화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지금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갔고 실질 그 유효 금리를 보니까 5.08%,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죠.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달러에 비한 엔화의 가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죠.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일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본 주가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높아진 일본 주가는 일본 엔화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 일본 주식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올 연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달러로 표시한 일본 주가들, 일본 기업의 주가가 14%가 더 높아져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 가격이 높아진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엔화 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이고 거기다가 달러와 비교해서는 더욱더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워런 버핏 같은 이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요즘에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다. 두 개가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 예, 그렇죠. 라는 외국인 거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했고 지난 9주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대요. 판 거보다 사들인 게 더 많은 거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경제 법칙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이니 우리나라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약간 거기에서 약간 다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위험할 때가 되면 안전자산의 값은 오르고 위험자산의 값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위험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화폐와 관련돼서는 시중에 돈이 잘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시중에 신용 경색이 나타나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막 그야말로 아무 데나 가서 대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가치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낮으면 위험자산 값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동성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유동성이 떨어지면 위험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26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퍼지기 전, 즉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년간 2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것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3,300까지 올라갔다가 그것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2,600까지 낮아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즉 근본적인 가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업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가? 아니면 뭐 생산성이 더 올랐는가? 세계 시장이 더 넓어졌는가? 오히려 수출은 더 안 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펀더멘탈을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전에 그 코스피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2100 정도가 되거나 2100보다 낮아지는 게 사실은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 지수인 거죠. 그런데 지금 2600이거든요. 그럼 이건 왜 생겨났는가? 경제는 더 나빠졌는데 그게 바로 돈의 조화인 거죠. 유동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 그게 아직도 상당 부분 코스피 같으면 지수로 해서는 한 500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 일본의 소액주주를 위한 배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주주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까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일본의 상장 기업들이 배당하고 또 자사주 매입하는 그 금액이에요. 이것은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인 거죠. 그것이 2013년까지를 보면 대개 10조 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4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작년 2022년은 보면 그게 25조 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250조 원, 한 2.5배로 늘어났어요. 그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에 비해서 말이죠. 2013년 이전까지에 비해서. 이게 그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바뀐 것이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게 뭐 ESG 열풍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원래 일본 기업들은 주주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주 그 투기꾼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직원은 되게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그렇게 월급 차이가 많지도 않고 심지어 CEO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CEO 급여가 뭐 막 $10,000,000씩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일본의 CEO는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CEO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주가를 높여줘라고 하는 요구인 거거든요. 너 주가 높여주면 내가 많이 줄게 라고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주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주주가 그렇게 세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주주가 바로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뱅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서 은행들이 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종업원들과 은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주주가 주인이지만 실제 돌아가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주주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니케이 아시아 리뷰 같은 데에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일본도 뭐 거의 홍콩 기업들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이제 거의 그 수준에 갔어.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교수님께서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 괜찮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 말고 그러면 다른 데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주로 투자 대상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은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상황이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뭐 미국이 있죠. 뭐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만 아시아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일본이지요. 워런 버핏이 왜 일본의 종합상사 5개에다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냐면 그 종합상사들이 일본 종합상사들이 아시아 전역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투자하고 베트남 뭐 태국 오만 데다가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종합상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마치 아시아 전역에다 투자를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를 선택했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본 투자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자리를 한국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지는 해였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한국이 그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나머지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중심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반일 감정이고 네. 또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이 서방 진영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안 해요. 거기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도 무섭고 중국도 무섭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한은 한국이 이 서방 진영에서 중심 국가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안 믿을 테니까. 한국을 그렇게 믿어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누구 편이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다. 이제 배팅을 할 때가 됐는데 참 안타깝다. 일본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시아 전역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를 하는 것이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런 버핏이 그래서 종합상사에 투자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교수님 워렌 버핏의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해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